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천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제가 오전에 1차적인 분석을 해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바로 오늘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의 추가적인 상세 데이터가 나와서 추가 또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부정평가가 지난주하고 똑같이 60%, 그리고 이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2%가 빠져서 31에서 29%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의 특징을 보면요, 20대들이 대대적으로 빠지고 있다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30% 미만으로 사상 처음 떨어졌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이제 새로운 특징적 현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20대에서는 어느 정도나 빠지고 있는지 10명 중에서 청년층, 특히 노년층 같이 말씀을 드리면 10명 중에서 8명이 싫어해요.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이 20%로 가장 낮았고, 그리고 지난 대선 때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강력한 우군이었던 10대와 20대에서는 지지율이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조적으로 문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 세대인 40대는 43, 30대는 41%로 이것은 평균적인 이 긍정평가율 29%보다도 훨씬 더 좀 높은 게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갖다가 이제 20대 지지율이 어떻게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4월 그러니까 세 번째 주 27대 56이었어요. 긍정이 27, 부정이 56. 이것이 계속해서 이 긍정이 빠지고 부정이 높아져 가요. 그래서 이 4월 넷째 주에는 25대 61, 그 다음에 4월 다섯째 주, 이번 주 마지막에는 21%까지 빠져서 21대 66, 62, 그래서 27%, 그 다음에 25%, 21%대로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 이런 추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지 성향별로 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6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93%가 부정적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 주변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 하라. 문 대통령 그런대로 뭐 한번 기다려보자. 뭐 좋다도 아니에요. 이 정도 의원 표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하는데 이 갤럽 지지 여론조사를 보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93%. 그리고 무당층에서의 부정평가율이 3배, 4배나 높아요. 예. 그래서 이 긍정률이 14%인데 부정률이 67%입니다. 이 무당층. 그래서 이 정치에 무관심한 층에서까지 부정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굉장히 이미 심화되고 있다. 이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보층에서는 61 긍정평가율, 중도층이 28밖에 되지 않고 보수층이 10%밖에 되지 않아요. 이런 거를 보면 굉장히 심각한 레임덕에 들어가 있고 이 추세가 역전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평가가 높냐? 첫 번째가 부동산 정책, 두 번째가 코로나, 세 번째가 경제 민생 문제, 이런 걸로 이유가 되어 있고요. 이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한 포인트가 올라서 33, 국민의힘은 변동 없이 28%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런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이 무당층의 부정평가율이 67%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20대의 부정평가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정평가율이 20대의 경우에 56, 4월 달에 들어서서요. 56, 그 다음에 61, 그 다음에 이번 주에 62, 이렇게 부정평가가 20대에서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30대와 40대에서도 부정평가는 높지만은 약간 좀 40%대의 팽팽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무당층과 20대의 말하자면 이 부정평가를 정책적으로 녹여낼 수 있는 국민의힘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점을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요, 지난번하고 똑같은 종로구 보고서에서 똑같은 예방 접종을 놓았던 그 간호사한테 제2차 접종을 맞았습니다. 지난번에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었는데요. 이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나서 4주 간격으로 2차 접종을 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조금 빨리 이제 38일 만에 맞았어요. 지난달 23일 날 맞고
오늘 4월 30일 날 맞았습니다. 이렇게 맞게 된 것은 이제 2번 접종을 해야 면역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27일 날 미국을 가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차 접종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참 놀라운 것은 지난번에 의혹이 많이 되겠잖아요. 주사기를 바꿔치웠다. 그 다음에 백신을 바꿔치웠다. 아스트라제네카에서 파이자로 바꿔치기 했다. 이런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러면 종로구, 그러니까 청와대 관할 구청이 종로구 맞아요. 그러니까 종로구 가는 거 다 맞습니다. 그리고 경호상의 일정도 이유도 있을 테고 다른 또 구 가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종로구 말고서 다른 이 구역의 보건소에 가서 이 아스트라가 됐든 뭐가 됐든 백신 접종을 하는 그 분위기와 여건을 한번 쭉 훑어보는, 즉 국정 책임자로서 현장을 한번 챙겨보는 이런 의미에서 다른 보고서를 가지 않은 거, 이것도 저는 대통령과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들이 생각이 상당히 짧았구나 하는 이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난 그 간호사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야말로 신변 위협까지 받았잖아요. 이런 간호사를 다시 똑같은 간호사한테 맞았어요. 뭐 이것도 이제 경호상 이유로 이 간호사, 동일한 간호사를 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대통령 행사가 1년에 수십 번씩 되는데 그때마다 똑같은 곳, 똑같은 사람한테 할 거냐. 경호상의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는 굉장히 청와대 의전 경호 다 이건 실패한 것이다. 더군다나 이 충격적인 것은요, 이 김정숙 여사와 대통령이 지난번에 도와준 간호사한테 참 고생 많이 했다. 어머 세상에,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김정숙 여사는 정말 고생이 많았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다는데, 그러니까 간호사가 마음고생이 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잘 놓는 간호사가 이 간호사 하나밖에 없겠느냐. 다른 간호사한테 그러면 조금 100번 양보를 해서 종로구에 같은 보고서를 갖다 하더라도 간호사라도 좀 바꿔서 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청와대의 한 모습을 우리 국민한테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 간호사의 이런 고통, 말로만 고생이 많았죠. 어머 세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연거푸 문 대통령의 백신이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 말고 많고 많은 그 조국 재판,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루는데요. 조국 재판 재판부도 여러 번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김명수가 조국 재판 이 김민희 부장판사를 그동안에 어떻게 했습니까?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서, 그리고 같은 재판부를 3번씩이나 맡게 시켰어요. 통상 3년 근무에 같은 재판부는 2년 정도 맡게 돼 있는데, 이렇게 본래의 인사관례를 벗어나는 재판부 유임 조치, 많은 비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럼 김민희가 누구냐? 민변 출신의 판사예요. 그동안에 조국한테 얼마나 조국 가족한테 유리하게 판결했습니까? 조국 동생 죄가 말이죠, 훨씬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심부름한 사람보다도 더 낮은 형량을 선고한 파트가 바로 이 김민희 부장판사 쪽이에요. 이런데 최근에 이제 김민희가 이 병가를 내서 석 달 동안 재판을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임 판사가 결정이 됐어요. 마성령 부장판사가 결정이 됐는데, 이 마성령 부장판사가 6월 11일 날 재판을 엽니다. 이제는 대등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난번에는 이제 김민희가 부장판사 합의부로 되어 있었는데 대등재판부로 되어 있어갖고 김상년, 그 다음에 장용범 부장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마성령 판사가 누구냐, 이것이 굉장히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재판이 열리면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도 열리고, 그 다음에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된 이 재판도 같은 날 열리게 돼서 조국 부부가 동시에 같은 재판정에 서게 되는, 그야말로 참 기상천외한 이런 이 사태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둘을 같이 참석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재판부에서 받아주지 않고 동일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정교조 중에서 한 부부가 동일한 법정에 서는 것은 망신육이다, 재판을 분리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은 이 분리평합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 왔습니다. 그래서 6월에 이제 같은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번에 후임으로, 김민희 판사의 후임으로 결정된 마성령
부장판사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작년 7월에 북부지법에서 근무할 때 일인데요. 이 북부지법에서 근무할 때 바로 조국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이 유튜버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가 있어요. 이것이 이제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이 고발됐지 않습니까? 조국한테. 그래서 그때 징역 7개월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마성영 판사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성향을 대충은 여러분들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작년 10월 달에 그러니까 7월에 법정 구속이 됐는데 작년 10월에 서울고법에서는 우종찬 기자가 명예훼손한 것은 맞는데 제보 내용을 공적인 목적으로 검증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통상적으로 말이죠. 명예훼손 혐의를 가지고 법정 구속까지 시키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이라 합니다. 이런 이례적인 일을 한 사람이 바로 마성영 부장판사고 마성영 부장판사가 이 사건을 관할하게 돼 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재판부 배당은 법원장하고요. 그 다음에 수석부장판사가 정하게 돼 있는데 법원장과 수석부장판사 전부 다 누가 하고 있느냐? 서울중앙지법의 경우 김명수가 인권법 출신이잖아요. 인권법 출신 판사들 둘이서 이 재판 할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쪽집게 같이 마성영 부장판사를 딱 긴밀히 후임으로 내놔서 이번 조국과 관련된 재판 무슨 사인이겠습니까? 알아서 긴밀히 같이 잘 재판하라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기가 막힌 현상이 벌어지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요, 서울중앙지검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윤희가 총장 후보에서 탈락되니까 지금 현재 불똥이 어디로 치고 있냐면 중앙지검장에 유임될 것이라는 설이 하나 있고요. 아니야, 이제 영전을 시켜줘야지 고검장급으로. 어디로? 대검 차장으로. 지금 그런 설이 나돌고 있어요. 절대 집에 보내준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검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성윤희가 왜 중앙지검장 자격이 그렇게 있느냐? 유임하는 것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지금 현재 반란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 추천위원회가 열리는 어제 이종엽 변호회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조직도 못 믿는 사람, 이런 사람을 어떻게 수장을 시키겠느냐? 수장 자격이 없다. 이렇게까지 한 사람이 이종엽 이 변협회장이 이성윤희를 이렇게까지 직격탄을 가했어요. 자기 조직도 못 믿는 사람. 왜냐하면 검찰에서 수사를 받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공수처에 가서 받겠다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검찰총장을 시키겠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해서 아예 어제 2차례나 이 심사를 했는데 투표를 했는데 4등 안에도 들지 못한 사람이 바로 이성윤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지검에 있는 지금 간부들 직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검찰총장은 물론 중앙지검장 자리에도 있으면 안 된다. 조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중앙지검장 자격도 없다. 조직도 이미 그를 믿지 않는다. 그리고 주변에서요, 지검장이 좀 바꿔달라. 이런 애청하는 소리까지도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휘둘리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많이 지금 현재 포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뭉개기, 그 다음에 정권 눈치 보기, 조직의 수장, 이거는 굉장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그럼 어떤 방탄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용구 폭행, 택시 기사 차관, 택시 폭행 사건, 지금 5개월이 됐는데 일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고 그러고요. 한동훈 검사장 이 공무 혐의로 입증하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결재를 안 하고 있대요. 130쪽짜리의 이 무혐의 보고서를 보고했지만 아직도 결재를 하고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내외부 파견 검사를 합쳐서 13명이 투입했는데도 이혁진 이 옵티머스의 대표 아직도 미국에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가 되면 얼마나 이 무리한 사건 뭉개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검찰 내에서는 또 어떤 얘기까지 나오냐면 수사 뭉개기에는 중앙지검장이 총장보다 훨씬 더 나은데 그래서 유임수를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적 시각을 내놓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총장에서 어제 이제 탈락이 됐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 속내는 일체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요. 지금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중앙지검, 특히 중앙지검에서는 이거 피의자 중앙지검 시대가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와 불만이 굉장히 쌓이고 있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 정진웅이 광주지검 차장검사 독직 폭행 혐의로 지금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직무 배제되지 않고 피고인 신문으로 광주지검의 차장검사로 영정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법무부의 차규근 본부장도 기소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리를 또 지키고 있어요. 최광욱이도 지난해 마찬가지였었죠. 이번에 이광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진석 국정상황실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원칙도 전례도 없는 우리 편 유임이 결국은 유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지금 이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만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참 우려가 저는 나오고 있다는 말씀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요. 또 중요한 뉴스 계속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